만약 제가 모든 물건마다 임장을 가고 모든 이벤트마다 현장을 갔었어야 했다면 아마 금방 지쳐서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대면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7건이나 할 수 있었고요. 아직까지도 제가 현장에 안 갔어요. 네, 안녕하세요. 쌍둥이 워킹맘 부자 둥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직장인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도 하나가 아니라 둘을 동시에 키워야 하는 쌍둥이 워킹맘일 겁니다. 저희 애들은 다 큰 애들이 아니라요. 쌍둥이들이 100일 때부터 지금 4살이 될 때까지 가장 엄마 손이 많이 가는 이 시기에 저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모든 물건마다 임장을 가고 모든 이벤트마다 현장을 갔었어야 했다면 아마 금방 지쳐서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대면을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7건이나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현장을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물건 조사부터 낙찰, 수리, 매도까지 했던 방법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제 실제 비대면 투자 사례 3가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그리고 단독주택 이렇게 3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짧게 드리면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워킹맘입니다. 워킹맘의 하루 일과는 누구나 똑같을 것 같아요. 출근해서 퇴근하면 6시고 애들 재우고 나면은 11시고 그때부터 잘 때까지 딱 2시간이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기가 생기기 전에는 이거보다 시간은 훨씬 많았지만 한 번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생기고 나서 내 자식들은 나보다는 훨씬 풍족한 환경에서 컸으면 좋겠다. 나도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이 많고 많은데 어떻게 경매를 하게 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제가 경매 책만 읽고 호기심에 덜컥 받은 첫 낙찰 물건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책만 읽고 이렇게 생긴 대구에 있는 빌라를 낙찰 받은 건데요. 입찰 전날 밤에 임장을 가서 부동산 딱 한 곳만 방문을 하고 단독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받자마자 이거 진짜 잘못 받은 거 아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실전에서는 책만으로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경매 강의를 찾아보고 쿵쿵나리 선생님의 경매 초급반을 들은 게 제 첫 부동산 강의였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받은 낙찰이었지만 세후 1,400만 원이라는 수익도 보게 돼요. 그래서 첫 물건을 통해서 아 진짜로 경매가 수익이 되는구나 확신을 가지게 됐고요. 출산 후에 경매에 완전 진심이 됩니다. 쌍둥이들이 한 100일쯤 되니까 이제 통잠을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재우고 나면 시간이 생기니까 부동산 강의를 하나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육아휴직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행크 스터디를 장기 수강을 했습니다. 팔콘쌤의 물건촌 스터디를 오랫동안 수강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직 어린이집도 다니기 전이었고 애들이 그래서 또 지방에 살고 있다 보니까 각종 오프라인 모임에는 거의 참석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열심히 활동을 했더니 한 1년쯤 지나니까 온라인 인맥도 하나둘 생기고 그분들과 공투도 하게 되고 지금은 경매가 최고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7건이라는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비대면으로 했던 투자 사례 3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비대면 아파트 투자로 2달 만에 1,500만 원 수익을 본 사례입니다. 제가 비대면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 물건을 물건 조사할 때부터 낙찰받고 명도할 때까지도 한 번도 안 갔어요. 내부 상태 확인하러 딱 한 번 현장에 갔고요. 그 이후에 인테리어하고 매도할 때까지도 또 한 번도 안 갔어요.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물건을 하게 된 계기는요. 여러분들 다들 법인 투자 하시나요? 저도 처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할 때 일단 법인부터 만들었어요.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이게 만들어만 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손실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 투자를 해보자 해서 하게 된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때 애들이 막 걸음마를 할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매 입찰장에 반나절 가는 것도 너무 큰 허들이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입찰할 수 있는 공매만 봤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할 수 있는
공시가 1억의 아파트는 전부 다 물건 검색을 했었어요.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온 물건이 공매 최저 입찰가가 6,900만 원이었는데 실거래가가 9,400만 원에 찍히고 있는 아파트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라도 목포에 있는 아파트인 거예요.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근데 저는 이제 경상도 대구에 살고 있잖아요. 이 물건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낙찰 받을지도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4시간 거리에 목포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대면으로 물건 분석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의 세대수도 적고 연식도 30년이나 된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아파트였지만 제가 이 물건을 좋게 봤던 이유는 감정평가서를 봤을 때 현관문이 수리가 돼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또 로드뷰를 봤을 때 이 집이 하얗게 샤시 수리가 돼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임장 가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통상 샤시만 수리를 하진 않잖아요. 안에까지 다 수리를 하고 샤시도 하잖아요. 그래서 안에도 다 수리가 돼 있을 테니 그냥 명도만 하고 바로 팔면 되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장도 이제 전화로만 시세 조사를 했는데요. 이 아파트에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매물이 딱 하나가 나와 있었는데 9,200만 원에 나와 있었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 매물은 수리가 하나도 안 된 기본 매물이라고 하셨고 만약에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 이 집처럼 샤시까지 올 수리가 되어 있다면 시세는 1억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전화로 시세 조사하는 방법은 제가 행크 카페에 대사까지 정말 한 줄 한 줄 써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놓은 글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미납관리비를 물어보는 것도 직접 가지 않고 전화로만 하더라도 지금 미납관리비가 얼마인지 얼마 동안이나 미납을 했는지 이런 걸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제가 두세 군데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고 내린 결론은 9,700만 원 정도면 팔리겠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8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세전 한 1,000만 원만 벌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낙찰 받고 나서 저는 명도도 비대면으로 했는데요. 아까 뮤즈님 사례를 보니까 직접 현관문에 쪽지 붙이러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하나 붙이러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에서도 미납관리비를 받으셔야 될 테니까 제가 소유자분이랑 최대한 협의를 잘 해볼게요. 그러니까 소유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유자분께.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전화와 문자만으로 이제 이사 날짜 협의를 하고 실제 이사 나가시는 날에도 제가 현장에 가지 않고 내부 사진만 보고 이제 이렇게 계좌이체로 이사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유자분한테 이사 나가는 날 짐을 다 빼고 나서 빈집 사진을 저한테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받았는데요. 제가 입찰 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내부까지 올 수리가 돼 있었을까요? 샤시만 수리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샤시만 수리가 돼 있었습니다. 진짜 샤시만 지인 샤시를 좋은 거를 쓰시고 나머지는 다 엉망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도대체 어디를 손을 대야 될지 제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현장에 딱 한번 방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실제 인테리어하고 매도할 때까지는 한 번도 가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테리어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감이 안 오시나요? 네, 바로 숨고라는 어플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게 숨은 고수라는 거의 줄임말이고 숨고 어플에 이렇게 욕실 수리 견적 요청을 이렇게 올리면 여러 인테리어 사장님들께서 견적서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 사장님들과 전화로 상담을 하고 가장 좀 친절하면서도 제 의견을 잘 들어주시는 믿음이 가는 사장님께 이제 맡겼고요. 이런 식으로 욕실, 싱크대, 방문 교체 각각 개별 시공을 맡기는 게 한꺼번에 턴키로 맡기는 것보다 훨씬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 780만 원이 들었고요. 이렇게 샤시만 수리되어 있던 집이 샤시까지 올 수리된 집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변신한 모습을 한 번도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이 사진도 인테리어 사장님들께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인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공사가 그날 다 끝나면 사장님한테 제가 거길 갈 수가 없으니까 공사가 다 끝난 사진을 최대한 많이 보내주세요. 최소 30장 이상 보내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저기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사진을 받아보고 꼼꼼하게 확인을 한 후에 이제 공사비를 그냥 계좌이체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다 마치고 부동산에 내놨는데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9,700만 원이라는 매도가보다 조금 더 높게 1억 1,500만 원에 내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바로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10년 동안 움직임이 없던 아파트를 제가 움직였습니다. 네.
제가 역대 최고가에 팔았고요. 팔 때도 매도 계약서 쓸 때 제가 현장에 가질 않았고요. 부동산 사장님을 대리인으로 위임을 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드리면 이제 위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위임을 해서 부동산 사장님 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했고, 저는 집에서 잔금만 받았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 아파트를 낙찰받고 매도 잔금 받기까지 딱 2달이 걸렸고요. 2달 만에 1,500만 원 수익을 봤는데 8천만 원에 낙찰 받아서 1억 1,300만 원에 매도를 했고, 각종 뭐 비용과 법인세와 주택 추가과세 세금까지 다 내고서도 1,500만 원의 수익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하니까 다 또 방법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상가 투자 사례입니다. 여러분, 상가 투자 진짜 열심히 임장 가시고 임대료 조사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 상가도 임장을 가지 않고 낙찰을 받았고요. 낙찰 받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계약서 쓰러 LH랑 한번 계약서 쓰고 임차인이랑 한번 계약서 쓰고 이렇게 딱 2번 갔습니다. 이 상가는 남들이 잘 모르는 LH에서 분양하는 단지 내 상가를 낙찰을 받은 건데요. 남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어떻게 알았냐? 저는 행크 스터디에서 다른 분이 이제 단지 내 상가 투자 성공 사례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똑같이 한번 따라해봤어요. LH 홈페이지에서 물건 검색도 해보고 실제로 모의 입찰도 한번 해보고요.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스터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물건 검색하다가 LH에서 분양하는 한 단지 내 상가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1299세대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였습니다. 여러분,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적정 상가 개수가 몇 개 정도일까요?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편의점 있을 거고, 부동산 있을 거고, 카페, 뭐 세탁소, 미용실 이런 필수 업종만 해도 10가지 가까이 될 텐데 여기는 상가가 딱 6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업종은 많은데 상가는 6칸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공실은 최소한 안 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6칸 중에 이제 2칸을 분양을 했는데 2칸이 주 출입구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호실이었어요. 이렇게 2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LH 임대 아파트였는데 주로 1, 2인 가구가 사는 아파트였어요. 다 원룸이나 투룸 형태로 이루어진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2칸에서 편의점을 하면 장사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1, 2인 가구들이 편의점을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편의점은 주출입구에 가장 가까이 붙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딱 편의점 자리구나 생각을 했고요. 임대료 조사도 부동산에 이제 전화로만 했는데요. 주변 부동산에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한 칸이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50에서 170만 원이면 무난히 뭐 맞춰질 거라고 하셨고, 또 여기가 이제 임대 아파트였지만 인기가 많아가지고 빈집 없이 거의 다 계약이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게 같은 세대수더라도 분양이 덜 되면 실제 1299세대가 아니라 뭐 1000세대 이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실제로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지가 상가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찰하기 전에 들어올 만한 프랜차이즈들마다 제가 입점 제한을 다 한번 해봤어요. 제일 위에 이제 편의점, 그 다음에 세탁소, 그리고 빵집 이렇게 입점 제한을 해봤는데 입점 제한하는 방법은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냥 GS25 이렇게 쳐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점 제한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글을 남겨놓으면 담당자분께서 이제 전화를 주십니다.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월세가 높았던 게 이 중에서는 이제 편의점 업종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상가 입찰하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입점 제한을 해보시고 임차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상가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입찰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확신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LH 홈페이지에서 이제 입찰을 하거든요.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저는 3억 8,88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건물분 부가세까지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매입가는 3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저가 현장에 안 갔어요. 그리고 낙찰 받고 나서야 이제 이 프랜차이즈들 중에 한 곳과 임대차 계약서를 쓰러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누가 들어오게 됐을까요? 예상했던 대로 편의점이 들어왔습니다. CU가 들어오게 됐어요. 편의점은 담배권이라고, 담배권이 당첨이 돼야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데 운이 좋게 담배권까지 당첨이 돼가지고 편의점이 입점을 했고요. 제가 처음에 조사할 때 들었던 임대료 3,150에서 170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세팅이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상가 투자로 저는 월세와 시세 차익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이 상가에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실투금은 7,4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월세 220만 원을 받아서 대출이자 120만 원을 내면 딱 100만 원이 제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당장 팔 상가는 아니지만 나중에 팔게 된다면 시세 차익도 한 1억 4,300만 원 정도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례입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던 사례는 저 혼자 이제 투자를 한 거여가지고 임장을 가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이런 것들만 투자를 했는데요. 여러분, 단독주택은 어떨까요? 임장 안 갈 수 있을까요? 왠지 안 가야 될 것 같은. 단독주택은 너무 개별성이 큰 물건이기 때문에 임장을 안 가고 낙찰을 받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이 물건을 만약 저 혼자 했어야 했다면 저는 임장 가기가 어려우니까 애시당초 단독주택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물건은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뱅크스터디 공투자분들과 같이 공투를 하게 된 물건이고요. 공투자분이 이제 실제 임장을 가주셔서 낙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물건의 투자 포인트는 이거는 신탁 공매였고 노출 기간이 짧아서 일주일마다 빠르게 유찰이 되는데 시세 파악이 어려운 단독주택이었어요. 제가 이 물건을 보자마자 이렇게 저희 공투 멤버분들 단톡방에 이거 진짜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물건이고 당장 임장 가봐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투자분이 임장을 가보셨고 가봤더니 이렇게 예쁜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그 타운하우스 동네가 되게 동네 분위기가 괜찮아서 저희가 6억 1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시세 조사를 전화로 했을 때 매도가는 9억 정도로 봤었고요. 6억 1천만 원이 얼마나 싸게 낙찰을 받은 거냐면 같은 타운하우스의 같은 평형대의 집이 작년 경매 낙찰가가 7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분위기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때도 7억 3천만 원에 6명이나 들어와서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경매보다도 신탁 공매로 1억이나 싸게 6억 1천만 원에 제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6억 1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각종 비용을 다 더하면 6억 6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전세를 6억 7천만 원에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으니까 오히려 1천만 원을 돌려받게 되고요. 투자금을 2달 만에 회수를 했습니다. 낙찰 받고 명도하는 날 이제 이사 나가시고 저희가 이제 막 짐을 치우고 있는데 전세 손님이 3팀이나 보고 갔었어요. 그 보고 가신 분들 중에 그날 밤에 한 분이 바로 가계약금을 싸주셔서 명도하는 날 바로 전세 계약까지 됐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했던 웬만한 아파트들보다 제일 빨리 전세가 맞춰진 단독주택이에요. 이렇게 세입자분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수영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 공투 멤버분들과 여름휴가 별장으로 썼는데요. 쌍둥이들이 이때까지 가봤던 그 어떤 키즈 풀빌라보다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알차게 써먹었고 2년 뒤에 이제 비과세로 9억에 판다면 2억 4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투자 사례는 여기까지였고요. 제 목표는 올해가 가기 전까지 10억대 아파트를 낙찰 받을 겁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30억대 낙찰받고 싶고요. 2030년에는 일해서 버는 돈은 다 쓰고 살아도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은 일해서 버는 돈을 다 모아서 다 투자금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행크 머니 콘서트에 다시 한번 나오고 싶습니다. 쌍둥이 워킹맘의 경매 투자 10년이라는 주제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비대면 투자 사례 들으니까 어떠셨나요? 이 정도는 나도 하겠다 싶지 않으신가요? 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저처럼 물건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온라인으로 시세 조사도 하고 전화 임장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비대면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